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겪고 기억하는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 시절 학교와 집을 오가는 일상은 거의 매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놀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그 시절로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당에선 조그만 돌멩이 하나로 하루 종일 심어치기를 했고 넓은 공터에서는 고무줄 놀이며 오징어 육군, 비석치기, 무궁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놀이가 이어졌습니다. 숨바꼭질은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몰입하던 놀이였죠. 들키면 아쉬워하고 술래가 못 찾고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한호성을 지르며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놀이는 살구받기였습니다. 살구 모양은 작은 플라스틱 공을 주고받는 단순한 놀이였지만 그 안에 우정과 경쟁, 협동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아이들이 그 비슷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보면 오래된 놀이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합니다. 남자 아이들은 주로 자치기, 굴렁쇠 굴리기, 구슬치기, 연날리기를 했습니다. 계절마다 시간대마다 또 명절이나 정월 대보름 같은 특별한 날에는 그에 맞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 해질 무렵 동네 여기저기서 얘들아 밥 먹어라 하는 엄마들의 부름소리가 울려 퍼지면 왁작지껄하던 골목도 조용해졌습니다. 여름엔 땀에 목과 뺨이 시커멓게 졌고 겨울엔 콧물로 소매 닦아 번들번들해질 정도로 뛰어놀던 시절이었지요. 이런 추억들은 저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또래 사람들 모두가 공유하는 아름다운 기억일 것입니다. 방학이 되면 동네 골목은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친구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다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방학이라고 한가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바빴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저를 순하고 말 잘 듣는 아이 다라고 칭찬해 주셨고 그래서 쌍둥이 아이를 맡기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어린이 알바를 한 셈이죠. 그때 받은 용돈으로 학용품을 사고 가끔 간식 거리도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동네 일을 부지런히 도우며 지내던 저를 유심히 지켜본 분이 계셨습니다. 산 아래에 위치한 절의 주지 스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그 스님께서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절에 와서 심부름을 해주면 용돈을 주겠다고요. 어머니도 스님을 허락해 주셨고 저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절을 찾았습니다. 그 절은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희 눈엔 스님들의 삶이 무척 특별해 보였습니다. 바느질을 잘하시는 분, 음식 솜씨가 뛰어난 분, 장을 직접 담그시는 분, 연꽃 장식품을 만드시는 분, 동자성 아이들을 정석 돌보시는 분까지 모두가 각자의 소임을 맡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절엔 제 또래의 친구도 한 명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사정으로 절에 맡겨진 아이였고 스님이 되기를 원하면 그 길로 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구체적인 사정은 몰랐지만 당시 제겐 그 생활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공부방에서 공부하고 필요한 건 뭐든 스님들이 챙겨주시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 친구와 함께 저는 절에서 여러 심부름을 했습니다. 법당을 청소하고 공양주 할머니의 주방을 도왔으며 가끔은 다른 절로 양초를 배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지스님은 생각보다 큰 금액의 용돈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 올린 공양 음식도 싸주셨습니다. 과일, 떡, 전 종류 같은 귀한 음식들이었죠. 그걸 가져다가 동생들과 배불리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운동회나 소풍을 앞둔 날엔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부탁하셨고 김밥이나 도시락을 싸주시며 꼭 잘 챙겨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저를 안쓰럽게 여긴 동네 어른들과 스님들께서 저를 돕기 위해 그처럼 지혜롭게 배려해 주신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직접 도와주시는 것보다는 스스로 일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도록 하여 자존심을 지켜주시고 세상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노름으로 가정은 늘 어려웠고 친척들조차 등을 돌렸지만 이웃이 있었기에 그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신 주지스님과 젊은 비구니 스님들, 동네 어른들 덕분에 저는 세상에 대한 신뢰를 배울 수 있었고 그 자양분이 지금의 저를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시작된 국토개발 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마을 뚝을 쌓고 필요한 시설을 세우는 일에 동네 어른들이 함께 나섰습니다. 여자들은 고무다라이에 흙을 날렸고 남자들은 돌과 벽돌을 옮겼습니다. 일을 마치면 동사무소에서 밀가루나 국수 또는 소액의 품삯을 공군 근로와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일, 양조장 일도 하셨고 술주개미를 얻어오시기도 했습니다. 조개를 까는 기술이 있어 시장통에서 일하셨고 깻잎을 따거나 복숭아를 떼다 청과조합에서 사다가 파셨습니다. 하지만 숫자에 약하셨던 어머니는 장사로 큰 이익을 내시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런 어머니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모습이 이해됩니다. 이윤을 낭비라는 생각보다는 정직하고 착한 마음이 먼저였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런 어머니는 단순한 엄마가 아니라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낸 동지이자 전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은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